나이 들수록 하루가 짧다고 하지만 정작 그 하루를 살아내는 건 길고도 느린 일입니다. 눈을 뜨면 창문 틈새로 비치는 햇살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옅은 듯 보이고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조차 세상에서 가장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노년의 하루지요. 남편은 늘 새벽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를 들을 여유도 없이 도시락 싸랴, 빨래 돌리랴, 밥 짓느라 분주했지만 이제는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들은 어느덧 장가를 가서 도심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어쩐지 텅 빈 느낌이 들곤 합니다.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아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제 전부였거든요. 그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줬고 그 아이가 사고 싶다는 건 제 옷을 포기하면서도 사줬습니다. 그게 제 젊은 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의 식탁에 제 자리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는 명절이나 큰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지요. 며느리는 나쁜 애는 아니었습니다. 단정했고 예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럴 때마다 제 손끝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자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일인지 그땐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가끔 식탁에 앉아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젠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놈들은 자기 세상이 있는 거야.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걸 보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컵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밤이면 가슴을 쥐어짜듯 기침을 했고 숨이 차서 새벽마다 창문을 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를 따라주고 그 옆에서 남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금방 가라앉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먼지 많이 마셨으면 폐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야 남편의 병든 폐보다 제가 더 늙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을 돌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침엔 미음처럼 부드러운 죽을 끓이고 점심엔 약과 함께 마실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보다 더 부지런하네.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짧은 산책을 나갔고 저는 집에서 작은 화분을 가꿨습니다. 바람이 좋을 때면 남편은 베란다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빛에 비친 남편의 옆모습이 참 고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날이 몇 번쯤 됐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읽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들 이번에 여행 간다던데. 그건 제가 다니던 모임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회원들끼리 해외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이상하게 진지했습니다. 당신도 가봐. 평생 한 번쯤은 비행기 타야지. 아니야, 당신도 못 가는데 내가 혼자 가면 뭐하러. 난 괜찮아. 당신이 다녀와야 나도 기분이 좋아지지.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렇게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당신 혼자 있어도. 괜찮다니까.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 그 말이 그때는 위로가 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참 무서운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은 계속 다녀오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 냄새가 들어왔고 멀리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기 속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여행을 떠난다면 남편도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그래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통화를 해봤지만 늘 말끝이 짧고 딱딱하게 끊겼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 말투는 언제나 예의가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내가 모임 사람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됐어. 2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아버지 좀 챙겨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귀에 들린 건 며느리의 가벼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겐 한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계산하는 듯한 혹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주말에도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가슴이 쓰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 기침이 잦아서 말이야. 며느리 내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한마디 속에는 마지못한 수락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의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무언가 단단히 다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싫은 걸 억지로 받아들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부탁했어. 처음엔 조금 망설이더니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됐네. 됐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낙관적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며느리의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딱 중간 어딘가의 목소리. 그 속에는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그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의 여자들이 다 그렇지. 나도 젊을 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약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약을 하나씩 챙기고 냉장고 문을 열어 2주 동안 드실 음식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반찬통에 붙인 메모지에는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이건 아침용, 이건 저녁용, 이건 꼭 데워서 드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여행보다 내가 더 걱정이구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텐 여행보다 중요하지. 그 말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옆에 놓인 며느리의 번호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걸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괜히 부담을 줄까봐 참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 그렇게 되뇌이며 눈을 감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해외여행 당일날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눈을 뜨자 창밖으로 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마음속 어딘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정리해둔 캐리어를 거실로 끌어내며 저는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정말 들고 나가야 하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고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도 민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두고 밖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남편의 옆모습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얼굴이 왠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세월이 그토록 오래 남편을 깎아내린 줄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아직 살짝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느릿했고 한 숟가락마다 짧은 숨을 섞어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말보다 조용한 숨소리가 먼저 닿았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마다 붙여둔 메모지가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엔 이거, 점심엔 미음, 저녁엔 따뜻한 국.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말보다 깊었습니다. 출발 준비를 마친 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득 발끝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무신 끝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문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들어 짧게 흔들었습니다. 그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신발장이 덜 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소한 소리조차 가슴에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서 찬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그 공기가 어쩐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문틈 사이로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채 삼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로 위를 길게 느리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항 근처에 도착하자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여행 가방 굴러가는 바퀴 소리, 그 모든 게 제게는 멀리 있는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 아래에서 제 가슴은 답답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비행기 출국 게이트 앞에 섰을 때 손에 쥔 여권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 그 모든 게 귀 안에서 희미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주 작고 짧은 불길한 느낌이 가슴속 어딘가를 스쳤습니다. 그건 막연한 예감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어떤 일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뜻을 모른 척 했습니다. 떠나야 했으니까요.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커지자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입안에서 아주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비행기 엔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밖으로 낯선 나라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두 다리가 땅을 밟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박혀 있는 듯 했습니다. 모임 사람들과 함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는 깨끗한 도로와 가지런히 심어진 가로수들이 보였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스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 소리에 섞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오다니 꿈만 같네. 누군가의 말이 들렸지만 그 말이 제겐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낯설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서니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벽에 부딪혀 하얗게 번지고 커튼 끝자락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짐을 풀며 남편의 약통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걸 바라보다가 그대로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쯤 약 잘 챙겨 드셨겠지. 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저녁 무렵 방 안 전화기를 눌렀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눌러보니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했습니다. 별일 없어. 걱정 말고 잘 놀다 와.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창밖 불빛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모임 사람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도시 곳곳을 돌았습니다. 낯선 거리마다 향이 다르고 하늘은 눈부셨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도 저는 문득문득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다른 이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웃었습니다. 내가 참 늙긴 늙었지. 여기 와서도 걱정이라니.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기침은 좀 덜하네. 날이 좋아서 그런가 봐.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은 오래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커튼을 닫는데 문득 남편이 집안에서 혼자 약을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셋째 날 여행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시장 구경을 나가고 낯선 언어의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짓을 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손에 든 과일 하나의 색감도 공기마저도 새로웠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바람에 실린 도시의 냄새 속에 잠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늦게 전화하네.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네 번째 날 아침 눈을 뜨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밝음이 유난히 눈이 부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지역으로 이동했고 점심 이후에는 산책 코스가 이어졌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음소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 모든 것이 멀리 들렸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늘 하던 대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씻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5번 울리고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이었는데 그 불편함이 점점 무게를 가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나 아니면 잠시 외출했나? 그럴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 불안이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불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떠 있는 채로 몇 번이고 다시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반복될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도 시선은 여전히 그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외국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불빛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도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람 한 줄기 사이로 불길한 그림자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5번째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안을 은빛으로 채웠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는데 그 화면 위에 남편의 이름이 여전히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지난밤 여러 번 걸었던 통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끝나버린 시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전화기의 진동이 멈췄는데도 귀 안에서는 그 신호음이 계속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저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을 남편이 그날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호텔 조식 식당으로 내려가면서도 손은 계속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낯선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입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신호음이 이어졌습니다. 벨소리 사이사이 창문 밖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새소리조차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점점 차가워졌고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심장으로 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방안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거리의 소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동차의 경적,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들렸습니다. 귀에 닿는 소리보다 머릿속에 맴도는 정적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또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역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불안이 점점 모양을 바꿔갔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이미 일어난 듯한 기분, 그럼에도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 속의 감각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조명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의 번호조차 응답이 없었습니다. 신호가 이어질수록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심장 박동이 그 진동에 맞춰 같이 흔들렸습니다. 몇 번이고 며느리와 아들의 번호를 번갈아 눌렀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들이 모두 제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름들이 점점 흐릿하게 번지고 눈앞의 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소리들이 전부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래쪽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불빛이 점처럼 번지고 꺼졌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약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발 전날 챙겨 넣었다가 그냥 두고 온 약통이었습니다. 그 안에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작은 약통 하나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호텔 벽시계의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데 그 초침 소리가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 떨어진 남편의 숨소리처럼 겹쳐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천천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휴대폰 불빛이 꺼졌다가 켜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이 이미 끝난 듯한 공포가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에선 계속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멀리서 손을 흔들던 마지막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장면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이 쉬질 않았고 귀 안에서는 여전히 그 신호음이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새벽빛이 벽을 따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차갑게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서서히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식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남편의 이름이 떠 있는 것처럼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손끝이 무겁게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밤새 수없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약된 비행기를 바꾸려면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하고 함께 온 사람들에게도 번거로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저 남편이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한 일시적인 불편 때문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안 깊숙한 곳에서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손끝에 남은 냉기가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멀리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현실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거실 창문을 열며 들이마시던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집 냄새, 주전자 끓는 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지금은 너무 멀리 있는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시계의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켜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화면은 고요했고 알림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국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닷새라는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괜히 호들갑을 떨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계속 전화기 위를 맴돌았습니다. 예약을 변경하려면 여행사에 연락해야 하고 티켓을 다시 끊으려면 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떠올리자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멈칫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일정이 어그러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부끄러울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마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그 다짐이 입안에서 금세 부서졌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아갈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끝을 스치고 들어올 때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귀국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으니 하늘빛이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행지의 햇살이 그렇게 눈부시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맑음이 불안하게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이미 한국에, 아니 집안에 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남편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귓가를 울릴 때마다 그 소리 안에서 신호음이 섞여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전화를 받지 못한 게 단순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에 떠있는 햇빛이 한없이 길게 뻗었습니다. 그 빛이 기내 창문을 스칠 때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손끝은 식어 있었고 가방 속에는 아직 꺼내보지 못한 남편의 약 봉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약 봉투가 이상할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공항의 공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목소리 속에서도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짐을 찾는 줄에서도 마음은 이미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꼭 쥔 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익숙했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의 나무, 신호등, 건물의 간판까지 모두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런저런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키를 꺼내며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에 닿는 금속의 차가움이 선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 공기가 정지된 듯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나 남편의 기침 소리, 전기밥솥의 미세한 작동음이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의 집은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퍼졌지만 그 안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며칠 전 제가 떠나기 전 정리해둔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 메모지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아침용, 이건 점심용. 그 짧은 문장들이 이제는 고요한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신발은 현관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침실, 거실, 베란다.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몸 안에서 피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듯 했습니다. 발끝이 시려오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 사이로 빛 한 줄기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 작은 먼지조차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나지막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닿자마자 공중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집 안 구석구석을 메우며 천천히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옆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눈앞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자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도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귀를 울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공간이 고요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풀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일정한 소리가 몇 번 반복되더니 결국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울렸지만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마치 마음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 더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들이 희미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신호음이 2번, 3번 울리고 나서야 조용히 연결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귀 안으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기운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기 중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모셨대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말의 의미가 바로 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몸 안의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멀어지고 대화의 나머지 말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고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속 어딘가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정신병원에 모셨다는 그 짧은 문장 안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 웃는 얼굴, 출발 전에 배웅하던 모습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갑자기 멀어지듯 흐려졌습니다. 두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입에서 아주 조용히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신병원이라니. 그 한마디는 공중에 맴돌다 이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요동쳤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로는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외투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밖의 공기는 싸늘했고 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남편이 병세가 악화된 것도 아니고 정신이 흐릿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대체 왜 어떤 이유로 그런 짓을 했을까?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말을 뱉기 전까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단 한 문장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니? 그 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낮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공기 속에 퍼진 그 한마디는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숨을 내쉬며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입술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거리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 안에서는 단 한 단어만 울렸습니다. 시골. 그 짧은 말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그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방향을 틀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다시 잡았습니다. 주소를 물을 틈도 없이 병원 이름을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병원. 그 말이 마치 이정표처럼 가슴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도로를 달렸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창밖의 풍경은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검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휘날리고 먼 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진 햇빛이 차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이 눈앞을 번쩍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가슴 안에서 수백 개의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내뱉던 표정, 그 평온함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더 시골로 향했습니다. 도로 옆 논밭이 이어졌고 바람이 길게 밀려왔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외벽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 속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추자 문을 열기 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마음속의 마지막 희망이 흔들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기 직전 가슴 속에서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울렸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병원 앞에 서자 바람이 멎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지만 그조차 가늘고 끊어질 듯 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고 낡았습니다. 하얀 외벽엔 군데군데 얼룩이 번져 있었고 창문마다 낡은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입구 앞에 서니 문틈으로 소독약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으로 가슴께를 한번 눌렀지만 뛰는 속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고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짧게 인사를 했지만 그 인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공기 속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병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짧은 안내가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발끝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 난간의 금속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가까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손끝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그 이름이 입술 끝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공기 중에 퍼지자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한눈에 봐도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멎고 공기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억눌러 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큰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돈을 빌려달라 해서 거절했더니 나를 정신병자라 불렀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공기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안이 울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손등 위로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울음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방 안의 햇살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 옅어진 빛 속에서 남편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믿기 힘든 배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멎자 방 안에는 오직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진 손을 꼭 쥐고 마음속에서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작은 몸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손을 꼭 잡은 채로 병실 문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 한 걸음이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제 손이 닿자 그 미세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멀리서 오가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문끝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가슴 안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 서류가 없으시면 퇴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귀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문을 열면 남편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문 하나가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입원 보호자 변경은 즉시 불가능하며 초기 입원 동의자의 서류 없이는 퇴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냉기가 몸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여전히 멍한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을 다시 침대에 앉히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모간이 메어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가까스로 참았던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직원은 짧게 인사하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남편의 숨소리만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작고 약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 바람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방 안에서 그 초침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한 짓을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지나칠 수는 없어. 그 생각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 아주 또렷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엔 믿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찬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필요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머리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주차장 끝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타자마자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온몸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도로 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앞이 번지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울음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그 눈물이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에 겹쳐졌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을 반드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
경찰서 문을 들어섰을 때 몸이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 끈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천천히 말씀해 달라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마디씩 꺼내다 보니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남편이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 있다가 며느리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당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와 통화 기록, 그리고 여행 일정표까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확인해야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무언가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도심의 불빛들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눈가에 닿는 순간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음보다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경찰관 2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바닥에 단단히 닿았습니다. 그 발소리가 내 마음의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경찰관이 차분히 절차를 물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류 확인이 이어졌고 짧은 대화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깃든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그 바람이 춥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 속에서 오래 멈춰있던 숨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유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시간의 자국이 집 안 구석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 모습에서 모든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 듯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당한 모욕, 그 공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꺼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위반입니다. 그 말이 들리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서 이제는 한 줄의 후회조차 읽히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류와 통화 기록, 병원 입원 절차서가 하나씩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법정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고 마침내 한 문장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펜 끝이 떨어지는 소리도 의자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가로질러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얇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평온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다. 정말 끝났다. 며느리가 교도소로 이송되던 날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햇살이 강했지만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 공기가 조용히 멎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남은 상처 자국이 그동안의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 묵직한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아들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벨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아버지를 그런 곳에 두고도 가만히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도 받지 못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통화 기록에 남은 아들의 이름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불편한 공기처럼 가슴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잠든 밤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안함은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다 제 입에서 아주 짧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제 평생 연락하지 마라. 그 말이 공기 속에 번지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더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그 짧은 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위에 불빛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차분해졌습니다. 무너지는 아픔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놓아버린 듯한 고요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울함도 배신감도 모두 지나간 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인연보다 소중하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집안의 공기를 천천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한 시대가 끝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서로를 지켜보는 두 사람,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부부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란스럽게 지나간 뒤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고 아들은 그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함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거실 창가에서 보내며 바깥의 하늘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옆에서 저는 뜨개질을 하거나 차를 끓여놓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에는 이른 봄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고통도 분노도 슬픔도 시간 속에 스며들며 모서리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 지나갔다는 걸 이제야 마음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억울함과 분노로 하루를 채웠지만 지금은 그 감정마저 고요하게 식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진짜 평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방 안이 붉게 물듭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제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하루를 채웁니다. 가끔은 문득 떠오릅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시절의 우리 가족.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연은 없다는 걸,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밤이 깊어질 때 집안의 불을 하나씩 끄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텼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의 햇살, 한 잔의 따뜻한 차, 남편의 숨소리, 그리고 오늘 하루 무사히 흘러가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길고 긴 세월 끝에 비로소 진짜 평화를 배웠습니다. 창밖의 나무는 어느새 새순을 틔웠다가 또다시 낙엽을 떨구고 다시 잎을 피워냈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저와 남편의 삶도 조금씩 모양을 바꿔갔습니다. 며느리가 교도소로 향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도 편지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이젠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그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그 침묵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던 그때의 따뜻한 체온, 그 아이를 위해 살아왔던 세월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하지만 그리움과 슬픔이 함께 뒤섞여 이제는 눈물 대신 조용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예전보다 말을 더 아낍니다. 가끔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저 긴 숨을 내쉽니다. 그 숨소리가 저에겐 위로처럼 들립니다. 그의 곁에서 차를 따르며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으면 세상 어떤 말보다 진한 평온이 마음속에 번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남편은 먼저 잠들고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부드러웠더라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누구나 지나온 삶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 후회마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몫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거실 창밖으로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면 세상이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불빛 속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써서 울던 시간보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햇살이 지고 창문 사이로 붉은 빛이 길게 들어올 때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견딘 시간, 버텨낸 고통이 결국 이 평온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걸요.